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 아무 말 대잔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니라고, 잘못된 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였는지 묻고 싶은데요.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매일같이 침을 튀어가며 잘된 외교, 세계가 극찬한 외교, 일본인들의 마음을 열게 한 외교라며 핏대를 세워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피의자의 마음을 열게 해야 하나요? 대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왜 피해를 입힌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위로해 줘야 하는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스러운데요. 이게 외교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외교입니까? 이게 국익이고 이게 피해자들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뭘 체감하라는 거죠? 무너진 국격과 친일 정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체감하라는 걸까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무너져버린 굴종 외교의 굴욕을 느껴보라는 겁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결과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가 가관인데요. 회담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국민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후속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데요. 국내 반발 여론을 후속 조치를 통한 성과로 넘어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돌아와 공식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후속 조치 강화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각 분야를 총망라한 한일 간 협력 방안을 강조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놓고 친일 행각을 벌이겠다는 거죠. 벌써부터 걱정과 우려가 쏟아집니다. 한일 정치권과 경제 산업계, 유학생 교류, 역사와 대중문화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여론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게 일본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 조공 외교를 한 당사자가 할 말인가요? 국내 반발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양국 간 후속 조치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거론됐다고 보도하는 데 대해선 독도뿐만 아니라 위안부 합의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 외교당국에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는데요. 즉답을 피했다는 건 이 논의가 있었다는 반증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날 일본 언론은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더 나아가 초계기 위협 사건까지 거론했다며 또다시 보도했는데요. 뭘 요청했다는 거죠? 이에 정부와 발맞춘 여당도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타격 모의 발사 훈련을 지휘했다는 보도를 내세우며 한일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안보협력을 내세웠는데요. 특히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한일관계, 이거를 다시 과거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첫걸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 궤도를 이탈했던 한일관계를 다시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첫걸음이었다라고 저는 총평하고 싶네요. 이미 일본을 우리가 추월하는 선상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앞서가고 있다. 네.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 제발 알겠습니다. 좀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정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궤도를 이탈했던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했던 첫걸음이라고 총평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굴욕외교 비판에 대해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며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 친일파가 할 소리는 아닌 거죠. 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해 적극적인 사과를 요청한 구걸 외교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데요. 나라가 친일이 득세하니 친일파 자손들까지 튀어나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도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라는 식의 사과에 화해의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6.8%를 기록했는데요. 대일 굴종 외교, 조공 외교까지 버려놓고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부정평가는 다시 60% 위로 올라섰는데요. 다른 건 용서해도 친일을 용서 못하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 정부는 아주 신났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60% 이상 압도적으로 나왔고 바닥을 기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반등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엔 참 잘했다.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선 65%가, 아사히 신문조사에선 63%가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호응에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고무된 모습인데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층만 놓고 보면 무려 69%가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반항 감정이 깊었던 고령층에서는 서프라이즈, 즉 깜짝 놀랄만한 제안이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상대국 국민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외교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덕분에 그동안 꾸준히 하락하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해 40%대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일본 입장에선 그만큼 얻은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과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계속해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NHK와 교토통신에 이어 이번엔 산케이 신문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철폐도 요구했고 자위대 초계기 논란도 현안으로 지적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 간 구체적 해법이나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도 우리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거듭해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냥 호갱 외교로 일본만 좋은 일을 만들어준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외교가 또 있었을까요? 굴종 외교에 국민 여론이 들끓자 이재명 대표 기소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에 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했던 핵심 혐의들은 쏙 빠져버렸습니다. 알맹이 하나 없는 빈 깡통 같은 혐의만으로 기소하겠다니 우습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검찰 수사가 그렇습니다. 1년 반 동안 6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332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해놓고 고작 수사 결과가 이것입니까? 더욱이 검찰은 이런 삼류 소설 같은 공소장으로 끝끝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니 황당무계합니다. 검찰이
막무가내식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증명할 뿐입니다. 검찰은 비열한 기획, 조작 수사와 저급한 언론 플레이로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낙인 찍으려 한 무도한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끗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야당 탄압이었고 누구를 위한 마녀 사냥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